시장에서 지금 메이저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뭐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메이저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특정한 방향성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주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소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아스닥은 솔직히 쉬워요.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다우지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가 지금 뚜렷하게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1월 12일 금요일 시간 13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세 편히 쉬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밤 증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다우지수는요, 전일 대비해서 0.04% 15포인트 상승한 37,712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었죠.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었고 장중에 근 300포인트 역시 가까이도 빠지다가 또 주가를 빠르게 회복하면서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엄청 셉니다. 예, 이건 진짜 세다고 표현밖에 안 되네요. 어제는 조정 구간에서 완전히 힘을 좀 받길래 제가 이제 매매 영상도 올라가겠습니다만 거기서 저는 이제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저도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추가적으로 하단 밴드가 더 열릴 수 있다 정도의 분위기를 봤습니다만 역시나 기본적인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가를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보합권을 마감했어요. 특별한 내용보다는 하게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그랬다 이런 내용보다는 현물의 힘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어제 엔비디아 쪽이랑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 초반에 좀 움직였어요. 장 초반에 좀 움직이면서 상당히 무거운 모습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 얘들 역시 아랫꼬리를 달면서 빠르게 회복을 시켰던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엔비디아 역시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어제는 전일 거래량까지 초과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여전히 강한 마인드가 좀 있다 보니까 버텨야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어제 시가총액이 일시적으로 좀 순간 변동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시총 부분을 보시면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미세하게 차이가 났죠. 최근에 좀 애플이 부진하다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시장에 힘이 좋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을 일시적으로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또 이런 무드가 기술주들을 끌고 움직이게 했었고, 이런 측면들 때문에 주가 또한 혜택을 받으면서 어저께 조정 부분을 완만하게 소화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했던 장이다. 대단히 힘이 좋았다. 생각보다도 힘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또 CPI가 발표가 있었을 때는 또 급락을 맞았었어요. 어제 CPI 발표가 있었을 때 추세적으로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급락을 맞으면서 사실상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이 걸렸었거든요.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이 걸리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매물들부터 시작해서 경계성 매물들까지 급격하게 나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선물들의 이유 때문에 주가를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쌓으면서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락에 대한 충격은 다 완화시키면서 마감을 쳐 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장입니다. 이런 장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러쿵저러쿵 국채가 어제 4.0에서 빠져가지고 3.97을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랬다는 등 이렇게 저렇게 갖다 이야기를 붙이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시장의 힘이 여전히 강력했다, 이런 표현이 조금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대신 이젠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시그널을 내드렸고 어제도 그 말씀을 전달해 드렸는데, 계속 고가 시그널이 떨어진다,
지금 계속 거래량 없이 올라가지 않냐. 이건 힘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역시나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지금 현재 위치상 결과적으로 보합권에서 강하게 지키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희석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주가의 분위기 자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방 압력이 걸려있는 것은 맞다. 대신 하방 압력이 걸려있다고 해서 매매가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하방 압력이 걸려있는 단계인데 여기가 이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걸려있다고 해서 요렇게 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속임수 구간들, 이런 속임 구간들이 분명히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들이 다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저희 매매 영상을 보시면 익절할 때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어제 새벽 1시 40분 그 구간대까지 있다가 저희가 다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구간대까지 힘들었던 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17,000에서 여기까지 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힘들었던 과정이 엄청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이겨낼 수 있냐 이거죠. 이겨내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계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셔야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시장에서 지금 메이저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뭐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메이저들이 하고 있는 플레이는 특정한 방향성에다가 힘을 주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를 주고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특정 방향성의 무브먼트를 주면서 힘을 주는 시장이 아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소진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익 실현이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했던 포지션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11월, 12월 달 장이 워낙 강했어요. 11월, 12월 달 장 자체가 길었고 그 다음에 강했단 말이죠. 8주, 9주. 이게 말이 좋아 8주, 9주지 진짜 8주, 9주가 엄청난 주간이잖아요. 그 주간 동안 주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주간 동안.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힘이 8주짜리, 9주짜리가 되어 있는 게 일주일 만에 깨지겠냐 이거죠, 힘이. 안 깨지겠죠. 그게 망가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조정 부분까지는 제가 다 예상을 했고, 제가 어제 익절에 대해서 포인트도 60까지 제가 봤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이 됐던 움직임들이에요. 저점에 대해서는. 근데 반등은 제 생각보다 좀 세긴 셌다. 근데 이게 왜 반등이 셌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완전한 회복을 한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시가가 1.199 종가가 0.28이잖아요. 그럼 1.19 빼기 0.28이에요. 그럼 얘만 놓고 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회복률이 있습니까? 회복을 못했죠. 지금 0.91%만큼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럼 0.91%만큼 회복을 못했는데 주가는 보합까지 때려 올려놨단 말이죠. 물론 얘만 보는 게 아니죠. 메타도 봐야 되고 맘에도 봐야 되고 그쵸? 봐야 될 게 분명하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회복했냐 이거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완전하게 어제 요 구간대까지 특히 요 구간까지 싸그리 다 회복하는 건 사실 만만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도래했다라는 것만 놓고 봐도 힘이 엄청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이 은근히 까다롭고 초보자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의 하나로 속하는 거예요. 선수들은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지금 구간의 생리를 잘 알아요. 오히려 너무나 쉬운 생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초보자들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운 거예요. 저는 초보자라서 어렵습니다. 예, 저는 초보자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구간대 움직임들이 어려워요. 그만큼 지금 영역 자체가
영역 자체가 시장의 수급이 압축되어 있던 농축액이 풀리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제가 매일 차를 끓여요. 제가 직접 끓입니다. 직원들 안 시켜. 제가 끓여요. 근데 제가 갖고 있던 뭐 도라지라든지 이런 거를 넣고 농축되어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물에다 희석을 해서 끓여서 그냥 매일매일 마십니다. 360을 마셔요. 제가 물을 하루에 한 4리터 정도 마시거든요. 4리터?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많이 마시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원액으로 먹으면 너무 독해서, 원액으로만 먹으면 너무 독해서 물에다가 팍 풀어요. 물 한 2리터에다가 그걸 풀어서 희석해서 먹습니다. 그럼 이제 물처럼 계속 먹기가 편하죠. 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응축되어 있는 원액을 그냥 먹으면, 응축되어 있던 포지션을 그냥 풀어버리면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메이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메이저들이 선택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물에다가 포지션을 넣고 흔들어서 희석해서 포지션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지금 시장에 주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스닥은 솔직히 쉬워요. 지금 나스닥은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제일 어려운 게 다우지수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다우지수예요. 다우지수가 지금 뚜렷하게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이 없어요. 지금 다우지수가 퐁당퐁당 정도인데 제가 1월달부터 1월 2일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1월 2일날 강보합, 1월 3일날 하락 마감,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4일날 강보합이에요. 1월 5일날 강보합이에요. 1월 8일날 상승이에요. 1월 9일날 하락이에요. 1월 10일날 상승이에요. 1월 11일날 강보합 마감했어요. 4일 자르고 토탈 8일이에요. 8일 중에 2거래일이 빠졌어요. 6거래일이 상승했어요. 상승 우위죠. 완전한 상승 우위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고 1, 2, 3, 2, 3, 4 다 급락이에요. 그 다음에 5, 8, 9, 10 여기까지가 강세예요. 보합, 강보합, 강세, 보합, 강세, 보합이. 얘도 상승 우위에 있긴 하지만 제로죠, 제로. 0대 0이에요. 얘는 거의 동률이에요, 동률. 다우지수가 제일 강해요. 지금 다우지수를 계속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논리인데 다우지수가 대표지수죠, 여러분. 다우지수가 대표지수예요. BTS 소속사에서 대표 가수가 누구예요? BTS죠. 네, 회사 이름 빅히트죠. BTS가 대표 가수예요. 그 안에 다른 연예인들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대표 선수를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대표가 모든 걸 대표하죠. 다우지수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예요.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저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 투자 심리가 어떠냐면 좋아. 이게 되게 강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애벌레가, 나무벌레가 이 안을 다 갉아먹어서 나무는 요만큼 큰데 실제로는 다 파먹혀서 이만큼이 다 비어있는 거죠. 이런 나무는 도끼로 탁 치면 바로 넘어가죠. 지금 상황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빨이 빠지고 있다. 이빨이 빠지고 있다.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고 엄청난 시그널이 오고 있다. 라는 부분을 잘 인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만 일하시면 또 주말이네요. 네, 남은 시간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셔서 시장에서 원하는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고 시장과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과 다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장 속에서 그냥 사는 거고, 시장이 내 침대요, 시장이 내 소파요, 시장이 내 밥이요, 시장이 내 친구요 하면서 삽니다. 시장을 이겨먹으려고 해봐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그냥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이죠. 여러분들도 시장과 너무 다투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시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 대표였습니다.